제한속도 50도로인데요. 불박차가 조금 빠릅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녹색 신호에 조금 이제 언덕백이 살 올라가네요. 언덕 다 올라왔어요. 아이고 이런 어허 여기서 올라가면서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맞은편에서는 차량 불빛, 예. 저 차량 불빛이 잘 안 보였고, 그런데 보행자가 여기 딱, 예. 잘 안 보였겠죠? 게다가 검은 개특의 옷을 입고서, 이야! 그런데 불박차 속도가 한 72에서 75 정도 된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마 분석한 것 같습니다. 50도로에서 20을 초과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넘겨져 있는데요. 검찰에서 형사비를 할 겁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형사 조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었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이 사고 난 게 지난 12월이군요. 저 머리를 다쳤으면 저렇게 붕 떨어지면 머리 다치죠. 머리 다쳤을 때 중환자실로 갑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 있다는데 진단은 16주 나왔다네요. 제가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로 넘긴 게 속도 위반 사고 12대 예외 사유 그걸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중상해라서 보냈습니까? 그랬는데 중상해 여부는 잘 모르신대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무단횡단 100% 잘못입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고 쭉 올라가는데 시속 50이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보시면서 맞은편에 차량 불빛이 올라가자마자 불빛. 그런데 지금 막 여길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길 막 지나치는 것 같고 그리고 딱 지나치네요. 그리고 이때 아이고 머리 네 이번 사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있고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4% 있습니다. 이게 몇 시일까요?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12월 5일 새벽 6시에 저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물론 속도가 빨랐던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글쎄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면 보행자 가시를 60% 시작합니다. 그런데 맞은편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일 때는 요즘은 무단횡단 100%도 판결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빨간불에 무단횡단일 때 무단횡단자를 60%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불박차가 과속이면 5대5까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여기 8% 있는데요. 과연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냐, 불박차도 좀 잘못이 있느냐의 문제죠. 언제쯤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쯤. 예. 조금 더 일찍 보일 수 있을까요? 가로등이 한쪽만 켜 있네요. 이쪽만 켜 있고 이쪽 가로등도 없어요. 그럼 더 잘 안 보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50을 지켰으면은 그냥 쿵 하고 말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54%가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50으로 거기다 붙였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다쳤을까요? 사람이 이 사망사고였다면 50을 지켰으면은 사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속도가 빨라서 세게 부딪혀서 그래서 사망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상 여부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서 12대 예외 50을 갖더라도 다치긴 다치겠죠. 근데 좀 더 다쳤다? 그게 속도 위반 때문일까요? 속도 위반 때문이면은 12대 예외 사유로 처벌받는 거고요. 속도 위반 때문이 아니면은 그러면 공소권 없음 될 수도 있는 거죠. 속도 위반 때문이냐 아니냐. 즉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중상해라고 하면 그러면 중상해에 대해서
속도를 지켰으면 중상해까지는 아닐 텐데 속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해까지 왔다. 이리 되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우선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만 분석한 것 같아요. 정직거리까지 분석했어요. 내가 언제 처음 발견할 수 있었느냐. 맞은편에 차량 불빛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언제쯤 처음 보였을 거고 그때 50을 지켰다면 멈출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근데 검찰에서는 합의할 거냐 말 거냐 연락이 왔대요. 검찰에서 합의할 건지 말 건지 형사조정을 해볼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질문이 저희 아버님께서 사고 내신 당시 전 사고인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받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어제도 이 방송에 있었어요. 어제 했었는데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어제는 2%였고요. 오늘은 8%.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어제는 66%, 오늘은 38%.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 어제는 32%, 오늘은 54%. 54%.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도로교통공단에 정지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한번 요청해봐라. 검찰에서 한번 해봐라. 합의가 되면은 벌점과 범칙으로 끝날 운전자범에 가입돼 있어요. 합의가 되면은 벌점과 범칙으로 끝날 것 같고, 아니면은 벌점과 범칙금이 벌점이 남으니까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어 끝난다도 벌점이 남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한번 끝까지 가봐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어제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요. 제가 쭉 질문하면서 중상해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중상해. 중한제 실행 시대 나왔어요. 중상해. 속도를 까먹었어요. 중상해는 합의되면은 그러면 공소권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합의하시는 거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 합의하면은 그냥 공소권 없으니까 나 운전자 보면서 합의금 나오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도 위반이잖아요. 속도 위반이면은 공소권이 있죠. 그래서 속도 위반 때문이냐 아니냐 내가 속도를 지켜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PD한테 이거 짤방 올리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는데요. 편집 다 해놓고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뭔가요? 어차피 경찰은 속도 위반 사고로 처리합니다. 검사도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근데 검사한테 이제 두 가지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으로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검찰에서 합의하고 약식 기소되느냐. 그럼 벌금도 지원되죠. 근데 합의되면 벌금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좀 억울하다. 내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못 피할 것 같다. 그러면 검사한테 도로교통공단에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과연 내가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분석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죠. 이분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합의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속도 위반을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처벌이 어느 정도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또 합의는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질문했던 거고요. 제한속도 50km보다 빨라서 내 잘못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그건 모르죠. 제한속도 지켰어도 피하는 게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저희는 과실 여부가 중요치 않습니다. 무단횡단했지만은 거기에 다치게 한 거 아버지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문의를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받겠어요.
어제 방송할 때 좀 변호사님 속도 위반인데요. 그 부분 어떻게 되네 좀 말씀 좀 해주시지. 합의하더라도 속도 위반 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위반과 무관하면은 무죄지만 공소권 없음인지 이제 그것까지 설명했었는데 제가 그 순간 좀 까먹었습니다. 그냥 합의만 되면 그냥 공소권 없는 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청 죄송합니다. 예, 이번 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사고 시 1억 원이 지원되는 형사비금에 그 형사비 나오는 거기에 가입돼 있다고 그러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조그만 것도 하나 운전자 보험이 2개 가입돼 있으시대요. 거기서 16주 진단이면 무단횡단자 16주 진단이면 아마 꽤 될 거예요. 그 형사비금 나오는 게 꽤 될 겁니다. 꽤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면은 형사비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형사비 하시면은 검사가 약식 기소할 겁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에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피해자가 진짜 많이 다쳤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회복은 됐지만은 근데 중상해 머리를 크게 다쳐서 뭐 식물인간에 가깝다든가 그러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고요. 비율로 말한다면 벌금형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한 70%, 80%.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 정식 기소될 가능성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정식 기소되더라도 실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뭐 100%고요. 근데 100% 단정은 못하죠. 내가 이제 99.999%고요. 근데 재판에 넘길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운전자 보험에서 충분히 형사비. 이분이요, 내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형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형사비금이 그게 꽤 많을 거예요. 1억 원이면은 아마 10주 이상이면 6주부터 10주까지가 한 2-3천만 원 되고요. 그리고 10주부터 20주까지가 한 5천만 원 근처는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보험 약관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운전자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의 도움은 수사 단계에서는 안 되죠. 정식 기소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변호사 선임비가 보험사에서 지원됩니다. 혹시 약식 기소 안 되고 그리고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그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또 이제 벌금형 선처. 우선 첫째는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벌금형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그냥 일찍 합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시면은 그 속도를 지켰으면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자분께 제가 잘못 설명드려 좀 죄송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단순한 중상해, 12대 예외 사유가 아닌 중상해면은 합의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속도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공소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식 기소되느냐, 정식 기소되느냐. 근데 합의되면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7-80%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